휴대폰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표창수여 각 국장님들의 주요 업무 보고 후에 금천혁신교육지구 시즌2 학교를 품은 마을 보고가 있은 후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금일 학대감배의 종료 후에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자살예방 종합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동영상 한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선택의 이유입니다. 선택의 이유. 길에서 돈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줄 것인가? 중학생 2171명 중 41.8% 찾아주지 않겠다.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잃어버린 게 잘못이죠. 부정한 입학이나 취업 제한이 들어올 경우 받아들이겠다 54%.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저희를 판단하는 건 성적이니까. 15에서 30세 1031명 중 40.1%.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거짓말 하잖아요. 정직하면 성공 못하는 것 아닌가요? 정직하면 아이들한테 이용당해요. 바보 취급하고 모자라는 애라고 생각하죠. 전국 16개 시도 중학생 인성수준 조사. 가장 낮은 61점을 기록한 항목 정직. 매체에서, 사회에서, 주변에서 보고 듣는 현실. 그러나 청렴성 구축과 부패와의 싸움에서 아직은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81%.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놓인 현금 가방. 누구라도 주인 없는 돈을 보면 순간적인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가방이 있던 자리에서 한참 동안 주인을 기다린 중학생. 택시에서 가방을 발견하고 살짝 열어보니 엄청난 현금이 있었다. 현금 1억이 든 가방을 곧바로 주인에게 돌려준 녀석.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이 포기한 것. 순간의 이익과 손쉬운 거지. 대신 그들이 선택한 것. 포기할 수 없는 양심. 잘 사는 삶이란 자식들이 정직, 공정, 배려를 생각할 때 당신을 떠올리는 삶이다. (25만) 국민들이 청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금천구 공무원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공직자로서 가장 명예롭고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 2월 학대감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표창장 시흥 제1동 주무관 김인진.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시흥 제4동 주무관 인성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동산 전복과 주무관 김현섭.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경례.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결과 작년 11월 17일부터 금년 2월 17일까지 추진한 결과 목표 11억 원 대비 11억 9,300만 원을 모금해서 전년 대비 120% 증가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기부자들에 대해서 감사장을 발송하고 고액 기부 또는 지속 기부자에 대한 유공 표창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그 경로당이 69개 중에 전년도에 48개소에 대해서 지원했던 사업을 금년에 55개소 경로당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행 기간은 금천 노인복지관과 구립 포함복지관 노인지회를 통해서 건강체조 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노래교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운영 경로당에 대해선 참여 설득과 민간 재원 확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번맞이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3월 25일 예정하고 있고요. 장소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크림마을 봉사단과 직능단체 구간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약 800명이 보도 및 시설물 물청소를 병행하고 취약 지역에 대해서 집중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음향시설 지원 또 홍보 등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협조를 지원 드립니다. 구 시범 행사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경제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시민주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입니다. 3월 6일 오전 10시에 중앙 썬데이 강원대 공공소통연구소와 시민주도 공익활동 라우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라우드는 시민들의 힘으로 생활 속 현장의 문제를 개선해 작지만 큰 변화를 이루자는 운동으로 시민 공공소통 프로젝트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제출 철저입니다. 금천구 개청 20주년을 맞아 구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시 보도자료 작성 제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타구와의 차별성이 있거나 최초 사업인 경우 기획단계부터 언론팀과 협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여 홍보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전부서에서는 언론, 방송, 매체 접촉 즉시 신속한 취재 동향을 보고함으로써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취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4쪽 2015년 상반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실시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한 2015년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4개월간 유용 미생물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34명이 참여합니다. 사업 현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하자검사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2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후에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이행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총 46개소가 되겠고 주요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5년도 재해예방 사방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시흥 3동 산 4-17 강호빌라 뒤에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5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 초빙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월 4일은 국내외 최신 기후변화 대응 동향에 대해서 한국환경공단 문선정 과장이 하도록 하겠고 3월 5일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이해에 대해서 임영신 전문연구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흥동 채비지상 무허가 건물 행정 대집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시흥5동 909번지 7호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실시기간과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되었고 건물 소유자가 거주 불명으로 해서 행정 대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며 교육기간은 3월부터 6월 사이입니다. 교육 대상은 관내 가산초등학교 등 총 13개 초등학교 1,799명이 되겠고요. 교육 일시는 이제 학교별로 2, 3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는데 강사와 학교 측과 협의하여 날짜를 결정해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 시간은 매해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로 학교 강당이나 교실을 이용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교육 내용은
교통안전 체험 실습 및 시청강 교육이 되겠으며 교육 방법은 예부기관, 그러니까 그 생활안전 시민실천연합 강사 2명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2015년 정기분 국공유 재산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로법, 하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부과되며 점용료 사용료 부과 산정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점용 또는 사용료 기간이 되겠습니다. 2015년 부과 현황은 총 890건에 29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887건에 28억 7,500만을 부과했습니다. 일정별로는 이제 3월 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고 송달 여부 등을 3월 16일까지 최종 확인한 후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5년 도로사업 발주 계획 및 착공 계획입니다. 도로사업 6건 및 조명사업 4건을 시행하여 보행인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등, 보안등 개량 및 교체 공사를 통해서 야간 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이 되겠으며 2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발주하여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별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5년 하수 치수사업 착공 계획입니다. 하수 10건, 치수 7건, 안양천 사업 4건 등 21건 사업을 발주하여 수해 방제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9억이 되겠으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월까지 모든 공사를 발주하고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사업별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 세분맞이 대청소 실시입니다. 개원의 묵은 때와 미세먼지를 씻어내고 청사 실내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종합청사 실내외 주변 및 사무 공간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및 공단 관리 시설물은 부서별로 자체 청소 및 환경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침 명사 특강입니다. 2014년 10대 트렌드 상품의 의미와 2015년도에 펼쳐질 전망에 대해서 트렌드 코리아 2015의 저자인 전미영 서울대 교수를 초빙해서 일상의 작은 꿈들을 카운터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3월 12일 목요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대강당 12층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급 이상 직원들은 필수로 참여하시고요. 희망 직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차 통합방위협의회 국정원 견학체험 실시입니다. 3월 10일 9시 30분부터 14시까지 국가정보원 서초국 내곡동 소재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의원 45명을 모시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통합방위협의 회의와 안보영상 시청, 국정원 견학체험, 간담회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영어체험학습센터 영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흥 초등학교에 있는 영어체험센터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미 2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25일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이 운영은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6세에서 중학교 3학년 230명을 대상으로 강사 13분이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8만원에서 26만원인데 기초수급자 등은 50%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마을복지센터 사업 주민 설명 개최입니다. 2015년 3월 30일부터 10일까지 4월 10일까지 10일간 구계동 1분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독산 3동은 지난번에 이미 시행했기 때문에 주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96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입니다. 제96주년 3.1절 및 70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국회 개항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개항 일시는 2015년 2월 28일에서 3월 1일까지 12일간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이고 가로 개항 일시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 이틀간, 8월 14일부터 8월 16일 이틀간입니다. 개항 장소는 각 가정, 공동주택, 공공청사, 대형 건물 예벽 가르기 등입니다. 이에 대한 사전 홍보로 전국 동시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2월 26일 14시에 청사 앞 광장에서 시행토록 합니다. 어제 구동 TF 회의에서 제가 부탁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부 육성을 위한 상자특밥 보고입니다. 분양 물량은 699세트로 분양 가격은 44,000원 중에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2월 23일부터 소진시까지 분양 접수를 해서 3월 7일 날 특밥 분양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 마치고 다음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회의 자료 124쪽에 있는 금천 레미제라블 스쿨 제2기 공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은 지난해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의 레미제라블 뮤지컬 공연이 금날 아트홀에서 이번에는 2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와 28일 오후 2시, 6시 총 3회에 걸쳐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 있는 저작권사인 미국 맥킨토시 회사로부터 학생용 레미제라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고등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든 영어 뮤지컬을 아주 성공적으로 공연했고 또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3월에 재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5개 고등학교 학생이 참여해서 작년에 이어서 큰 감동을 만들어낼 레미제라블 스쿨 에디션 공연에 우리 직원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또 유관 기관과 인사 및 주민 학생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우리 동마을 간호사 운영입니다. 3월 2일부터 동마을복지센터 시범동인 독산 3동 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취약계층 임산부 1에서 2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편적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우울검사 및 치매 검진을 통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또한 주민센터 방문자가 쉽고 편리하게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신속검사 도입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는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속검사 장비를 활용한 손가락 천자 검사를 실시하여 기존 3, 4일 소요됐던 검사가 20분으로 단축되는 검사가 되겠고 감염자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력백 국민체력인증센터를 3월 9일에 개소식을 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천 구민을 대상으로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으로 체력 인증을 월 400명을 실시하게 됩니다. 운동으로 체력 인증을 받고 대사증후군 검사와 스트레스 검사 후 금연 클리닉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체력 측정자 중 운동이 필요한 사람 또는 저체력자를 대상으로 월 30명 8주 과정으로 체력 증진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2015년도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 대상은 일반 음식점 100제곱미터 이상 1614개소 중 참여 희망업소가 되겠으며 영업주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접속 후에 자율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며 점검 내용은 시설기준 위생관리, 식자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담당관에서 2015년도 주요 성과 평가 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성과 평가 계획을 3월 중에 수립하며 국소장 성과 평가를 직무 성과 계약제로 평가합니다. 먼저 직무 성과 계약제는 피평가자가 스스로 선정한 과제를 직무 성과 평가 대상으로 사상위 상급자가 계약하고 달성도를 평가받는 것으로
사전평가, 중간점검, 실적평가로 연 3회 실시하게 되며 평가 결과는 성과 연봉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성과평가는 의회 사목을 제한 전 부서를 팀 단위로 평가하게 되며 상반기에 중요도, 난이도, 목표 설정 적극성을 사전평가하고 2분기와 4분기를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최종 점수를 산정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선정 및 부서별 등급을 공개하고 5급 성과상여금 지급과 5, 6급 근무성장 평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혁신교육지구 시즌2 학교를 품은 마을에 대하여 교육지원과 조성익 전문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 혁신교육지구 시즌2 학교를 품은 마을 발표를 맡게 된 교육지원과 교육전문관 조성익입니다. 먼저 우리 구가 혁신교육지구 시즌2에 그러니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되게 된 게 되게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자치구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은 금천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당연히 선정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는 우리 구가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구와는 달리 성과가 있지 않으면 되지 않을 거라는 부담과 그런 긴장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4년을 또 잘 정리하게 되고 그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4년을 계획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이전에 과연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사업 저희가 플랜카드 되게 크게 붙여놓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되게 크게 사업을 준비했는데 다른 부서, 다른 동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알리기 위함이 목적이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실제로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드리고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사업은 초창기 2010년도, 11년도쯤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혁신학교 사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라고 하는 특별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정도가 단위 학교까지만 미치게 되고 변화의 속도도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혀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혁신학교라고 하는 정책을 서울시보다 2년 전 앞서서 시행하고 성공시켰고 그 이후에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사업을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혁신교육지구는 혁신학교로 성공한 몇 개 학교들을 묶어서 그 지역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문제는 당시 안양과 광명 우리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시에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면서 우리 구에서 바라봤을 때 교육적으로 그곳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심어졌습니다. 이런 위기의식과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했던 혁신학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게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금천구가 먼저 서울시 교육청에 찾아가 제안한 사업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혁신학교 사업을 뛰어넘어서 자치구와 교육청이 어떻게 협력해서 교육을 바꿔나갈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혁신교육지구를 제안했을 때 나왔던 내용상으로는 경기도의 혁신교육지구가 성공한 혁신학교에 보다 많은 지원금을 줘서 이를 발전시키겠다 했다면 우리가 꿈꾸는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자치구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투입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서열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열 이외의 우리가 만든 새로운 순서에 우리가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시작됐고요. 당시는 공모사업이 아닌 금천구가 제안했고 금천과 구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후에 이제
현재 그 서울시 교육감이 새로 당선되시면서 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이제 금천과 구로구에서 모든 자치구로 확산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금천구가 참여하게 되었고요. 총 7개 자치구 선정되는 가운데 금천구가 그 중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그 공모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금천구가 금천구가 혁신교육지구로서 성공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표는 교육 주체의 혁신으로 학교를 변화하고, 그다음에 마을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관 관계를 맺고, 그것이 지역 교육 공동체로 발전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금천구의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자치와 일반 자치행정의 그 결합 모델입니다.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공동체를 복원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 교육을 만든 성공 모델을 정착하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그 공모사업 당시 공모사업 제안서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사업을 외부에 소개하는 자료로서 그런 모습들이 좀 담겨 있는데, 실제로 학교를 품은 마을이라고 하는 비전은 학교 주체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육의 주체를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혁신하고요. 근데 이분들 혼자 혁신하는 게 아니라 마을이 동참해야 된다고, 동참함으로써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연계하고 마을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마을 자원이 결합했을 때 이런 형태로 마을이 참여한다고 하고요. 마을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그리고 학교, 그리고 금천구청, 이렇게 민간 거버넌스로 구성이 된 지역 교육 공동체가 뒤에서 통합 지원 체계로 구축된다면 지금까지 교육 모델과는 또 다른 새로운 교육의 혁신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학교를 품은 마을이라고 하는 비전을 담아서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 사업은 총 4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안의 주체, 그리고 학교 자체의 변화, 마을의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4가지 핵심 과제로서 전개되게 됩니다. 공모사업 당시 우리 구가 어떻게 잘해왔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분석했고요. 우리 구는 실제로 많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멋진 사업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형성된 교육청 그리고 학교와의 신뢰가 가장 큰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과 화합하고 기관단체에 협력하는 부분들은 아마 대다수의 자치구들이 다 잘 하고 있었을 거고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해서 내놓으라 할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점이라고 생각한 지점은 구가 학교와 얼마나 소통했고 그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쌓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천구는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할 때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교육지구 공모준비 단계에서도 지역 주민과 협력했고요. 학교,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구가 얼마나 좀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마 여기 계신 간부님들 그리고 여기 직원들 모두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사실 얼마나 못 살고 어떻게 열악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교육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천구는 대학이 없고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적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실제로 종합대학으로서 받을 수 있는 손쉬운 멘토링이나 아니면 미술관, 박물관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도 갖기 어렵습니다. 서울에 되게 적게 있는 중공업 지역 조사 보니까 여기 서남권에 구로, 영등포, 금천 이렇게 있는데 금천구 면적이 작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넓은 중공업 지역 안에도 학교가 있고요. 중공업 지역을 배후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실 그 공업 지역에서 적당히 놀 곳이 없다라는 것도 한 가지 금천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천구는 특별히 아파트라고 하는 거주 공간이 별로 없고 그 아파트와 일반 주택의 사이에 그 교육 격차가 심한데 그런 거주 형태가 별로 없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금천구의 교육 격차도 있지만 금천구 안에서의 일반 주택과 아파트 사이의 교육 격차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 마을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전체 핵심 과제는 4개를 정리했고요. 실제로 공모사업 준비 당시에는 필수 과제와 특화 사업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총 8가지 사업을 준비했는데 이걸 핵심 과제 4가지로 정리해서 총 20개 사업으로 다시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즌2가 그러니까 시즌1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시즌2에서 극복하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는 정규 수업을 바꾸자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수업을 바꾸는 것은 결국 수업 안의 주체들을 변화시킨다는 건데 지금 현재 그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해서 하려고 하고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사업은 실제로 그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은 교사를 채용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교육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럼 실제로 그 적어진 교실 안에서 수업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교육청과 구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실 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할 때 교사가 1명 있는 교실을 생각하는데 교사가 1명 이상인 그래서 협력교사로서 그 보조교사가 1명 투입되는 협력교사제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스포츠 리그를 활성화하고 여학생들도 스포츠에 동참할 수 있어서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은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하는 게 학생을 지칭하고요. 학생의 자치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학생회를 강화하고 이 학생회가 강화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은 주장을 하고 그런 관계에서 청소년 의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독서 프로그램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변화를 통해서 마을의 지원을 통해서 학교를 변화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방과 후 학교라고 하는 지점들은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알고 있으실 텐데 실제로 이 방과 후 학교가 학교 정규 수업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규 수업을 내실화하는 방법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방과 후 학교라고 하는 지점은 마을에서 맡았을 때 보다 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천구가 마을의 주민들을 마을 교사로서 양성하고 그 마을 교사가 학교 내에서 방과 후 선생님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수업을 제외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은 사실 학부모가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이 맡아서 했을 때 학교가 보다 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을 지원하려고 하고요. 금천구가 혁신학교 그리고 금천형 혁신학교인 드림학교를 지원함으로써 그 혁신교육직을 보다 촉진시키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고요. 아이들이 지역에서 크고 지역을 배경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금천에 대해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마을 중심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교에 보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는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교육과정에 담겨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교과 수업에 치우쳐서 이제 그 등한실에게 일수고 금천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에 대해서 가정이라든지 사회에서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에서 보다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은 진로교육이고요. 진로교육에 대해서 일반고 고등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진로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먼저 소개해드린 진로활동 포함해서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도 금천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나가는데 체험활동을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교육의 보편성을 위해서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보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체험활동 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양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오즈 탐험대라고 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우리 구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태 에너지 교실 아니면 뭐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에 관한 그 사업인데,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활성화한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동아리를 육성하고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는 제도도 사업들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 과제는 지역과 연계한 돌봄 체계 구축인데, 우리 지역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비단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ADH라든지 아니 그런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돌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해라고 하는 사업 벤치마킹에서 누구에게나 친구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상담이 필요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닌 되게 일상적이고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교육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민간 상담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역과 연계해야만 하는 게 필수고요. 이렇기 위해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도 충분히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준비 단계, 그리고 현재 추진을 앞두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과정, 평가 과정까지도 다 민간과 협력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조직이고요. 예산은 보고된 자료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치구가 5억을 투자하고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각각 7억 5천씩 투자해서 총 20억짜리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의 가치에 대해서 아니면 기대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다라가 아니라 이것을 함께할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금천구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웠으면 하는 게 저희가 바람이고요.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금천구에서 학교 아이들 가르치니까 수업할만 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좀, 지역과 함께 아이들이 키우는 게 기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역 주민들은 내가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워나간다는 데 동참하고 그거에 대해 만족해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금천구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 자치구와 교육청 내지는 교육청과 서울시청, 자치구 이 3자가 함께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치 있는 일에 금천구가 보다 앞장서서 혁신 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들려고 합니다. 발표 기회는 되게 많았는데 여기서 하려니까 되게 떨리네요. 하여튼 어눌한 발표 들어서 감사하고요.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부총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금천혁신교육지구 시즌2 출발을 다 함께 축하하면서 예,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심사할 때 구청장님이 직접 가셔서 발표하셔서 월등한 차이로 1등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어린이집도 품을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경찰서하고 지난해 기관 업무 협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구청장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셨고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금천경찰서에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소식지에 좀 함께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구청이나 경찰서가 필요한 정보를 주민한테 주는 거 말고 주민들이 실제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경찰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일정 부분 좀 함께 실어주는 그런 기관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사 대청소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청소를 하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도 했는데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계속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그 청사 통로 관리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얘기해서 지난해 그 벽에 뭐 진짜 말 그대로 어디 후미진 버스터미널 화장실에나 있을 법한 낙서들도 있었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애써가지고 다 뭐 벽은 칠했는데요. 바닥에 단순하게 물걸레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낡은 거는 그대로 씁니다. 근데 더러운 상태로 그 출입 통로에 그런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과 차원에서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행정지원국에서 돈을 들여서라도 좀 이렇게 청소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이제 청소를 하신다니까요. 태극기 달기 주민들한테 저희가 뭐 홍보도 하고 함께 좀 달자고 이제 많이 설득도 하고 하시는데 실제 보면 집에 태극기 없는 집이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달아야지 했는데 뭐 태극기 사러 가기도 귀찮고 뭐 어디서 파는지도 잘 모르고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태극기 뭐 주민센터에서 팔죠. 우리도 태극기 그 꼬지가 없어서 태극기를 갖다 놓고도 못 다는 집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태극기 꼬지를 무료로 설치를 해줘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못 받고 하는 것도 힘드니까 아예 관리사무실에서 올라가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과나 이런 데는 공동주택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태극기 꼬지는 뭐 구청에서 뭐 얼마 가격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면 뭐 지원을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 사무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꼬지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 앞으로는 구청장이 구청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외부에 현수막 할 때는 건설행정과하고 반드시 협의하시고 부착하는 거를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청사 자체도 너무 현수막이 좀 청사 외면에 난립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에서 통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안전대책으로 2월 15일부터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건축과장님 건축가에서도 이제 점검할 곳을 정하고 이제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접 현장 나가셔서 관찰을 세밀하게 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를 대동하고 정밀 점검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관리 대상으로 지금 135개소인가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관찰하고 점검하고 해야 되지만 추가로 발굴하는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관리 대상 외에서 어떤 해빙기 붕괴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발굴 부분도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보고가 생명입니다. 점검을 하시고 이상의 징후가 있으면 바로 보고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안이 좀 구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은 시에 도시안전실에 바로 연락을 하셔서 함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따교 사업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도 애썼고, 그리고 같이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 동말복지센터 혁신교육지구 2개를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가장 역점줘서 드는 사업 2개를 지금 저희 금천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2개를 다 같이 하는 데는 서울에 한두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변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힘든 것도 있고, 또
기존과는 다른 어떤 무엇인가 더 들어오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 결정되면 그 과정을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일단 결정하면 정말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말복지센터와 금천혁신교육지구는 열악하다 뭐 이런 거를 입에 달고 사는 우리 금천 구민들에게 또 우리 금천구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각별히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어린이집을 품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문제도 같이 시즌2 프로그램을 확장하면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동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연계시키기 뭐 이렇게 해서 세대 간 장벽을 좀 뛰어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도 있었는데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해빙기 안전은 물론 담당 부서가 열심히 하실 텐데 기존에 있는 리스트는 담당 과 부서가 잘 챙기겠지만 새로운 것들은 역시 동장님들이나 동에서 제일 잘합니다. 기존 리스트를 동장님들이 다 갖고 계실 텐데 기존의 리스트 말고 새로운 것들 조금이라도 위험하거나 한 것에 대해서 동장님들도 각별히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해빙기 공사하는 과정 각별히 살펴주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도됐지만 강동구도 이게 공사하면서 빌라 전체가 이게 기울어서 빌라 전체가 2등급으로 판정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민간 업체가 그 빌라에서 안전이단 맡긴 게 나온 뒤로부터 50일 이상이 지나서 아마 이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물론 관에서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특히 해빙기 안전 관련해서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동장님들 그리고 해당 부서 그래서 바로바로 보고를 해주시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5기, 6기 걸쳐서 구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큰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민간 거버넌스를 당연히 강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궁극적인 정부 3.0 또는 거버넌스 3.0의 목표는 주민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하려고 하면 그리고 주민들이 좋은 의지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적극 도와주고 그것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리더십 자체가 권위적인 리더십에서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추려면 기존에 일하던 방식이나 또는 기존의 주민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를 사실은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 과거의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주민들을 대하거나 또는 그런 방식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민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구민이 하고자 하는 또는 구민이 원하는 걸 모든 걸 들어주자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구민의 역량을 키워서 금천구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민관 협력에 그리고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일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부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 갖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성과를 못 내거나 실적을 못 냈다고 이게 뭐라고 지적하진 잘 않습니다.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누차 얘기했었고, 그 중에서 제가 각별히 강조했던 게 보고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모든 부서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세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큰 원칙과 방향이 주어지면 그걸 추진하는 건 당연히 간부님들과 우리 직원들의 몫입니다. 근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중요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보고를 빼먹거나 또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로 빼먹는다면 그거는 특정 집단의 편에 선다는 오해를 받게 되고요. 만약 잘 몰라서 판단을 잘 못해서 보고를 못했다면 업무 태만이거나 무능력입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안을 적시에 보고를 하지 않으시면 이걸 수습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간부 한 분 한 분이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또 저희들이 못하면 서울시도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하면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실어줄 준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하는 건 결국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개인의 역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성실한 태도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공모사업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뭐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은 가장 잘못된 업무 태도입니다. 주민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보고를 제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금천구 공무원들이 민선 6기 내내 가장 마음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주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한 분 한 분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쨌든 꼭 지켜주시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민들과 함께 금천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다시 한번 각별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동장님들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해당 부서와 같이 돌아보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월 확대 관배를 마치겠습니다.